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금요일입니다. 한 주도 이렇게 끝났네요. 진짜 고생 많으셨고, 오늘의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블러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리 7% 갈 수 있다. 야, 아무리 대표적인 매파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컨셉에 잡아먹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속적으로 매파적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블러드는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며 앞으로 인플레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5에서 7% 정도의 금리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 상승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소한 5.25까지는 올릴 것이다, 이렇게도 못을 박았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는 살짝 걱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와중에 증시는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다시피 CPI가 잡히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금리는 큰 악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그 와중에 하루 이틀은 흔들릴 수 있고 갑자기 큰 폭락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데 폭락까지 나타나려면은 갑자기 CPI가 다시 증가하는 등 인플레가 전혀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확률은 조금 낮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증시가 빠지면은 그건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JP 모건이 한국 증시 내년 하반기 회복된다라고 말했습니다. JP 모건에서 한국 시장은 내년 하반기에나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한국장이 저평가되어 있고 매력 있는 시장은 맞는데, 그런데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지 증시가 오른다라고 말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강달러의 환경이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이 강달러가 유지되는 한 증시 상승은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하나만한 소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강달러 때문에 외국인이 팔고 나갔고, 최근 들어 외국인이 거의 2달 연속 매수하는 이유는 강달러가 조금 잡히고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고 어느덧 100원이나 하락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그 와중에 증시가 또 반등을 했죠. 그 말인즉슨 앞으로도 환율이 더 낮아지면은, 그러니까 약달러가 된다면은 증시가 오른다고 말할 수 있는데, 강달러 환경이 유지되면은 증시는 오를 수 없다, 뭐 당연한 말 아닌가? 당연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JP모건의 말을 조금 더 보자면은, 다만 올해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매력적인 장기 투자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찬스라는 거겠죠. 저 길이 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앞으로 또 어떤 악재가 까꿍 하면서 우리의 머리털을 뜯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회복이 되고 증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최근 한 30년 넘는 나스닥 차트인데, 나스닥은 그냥 쭉쭉쭉 그때 당시에 보면은 엄청난 폭락이었죠. 막 20%, 30%, 40% 이렇게 빠진 적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국 그때가 살 기회였구나,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또 신고가를 내는 게 주식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다가 너무나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2달 전에 우리 계좌를 꼭 기억하시고, 아, 주식이란 것 이런 거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경기도에서 광역버스가 입석 금지로 바뀌었다고 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래 광역버스의 입석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로 입석을 금지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왜 또 이런 결정을 내렸나 라고 봤더니 바로 얼마 전에 참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계기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중단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과거에 세월호 사고가 있을 때에도 그때도 잠시 시행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불편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불편이 호소되자 흐지부지 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시 또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당연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목적과 의미는 매우 뛰어나다고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만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입석도 가득 차 있는 그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큰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때 되어야지 야, 이거 누가 또 잘못했냐, 안전수칙이 잘못됐다, 왜 입석을 허용하고 있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 전에 이렇게 사고를 예방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불편함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차를 늘린다거나, 혹은 뭐 단기간은 어렵겠지만 다른 대중교통이 좀 생긴다거나, 그런 식의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이렇게 또 급하게 시작하게 된다면은 경기도에서 먼 거리를 출근한 사람들은 이번 차를 놓치면은 출근을 못한다, 이러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새치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한정 거정이라도 앞에서 타야지 내가 앉을 수 있으니까 그 전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혼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때문에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도 종점 근방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해가지고 입석을 금지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버스 회사에서 먼저 나서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아니 길이 근데 버스 입장에서는 입석을 받으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어쨌든 제한된 버스에 많은 사람이 타면은 그만큼 좋은 거잖아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공공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송 수익금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승객을 많이 태운다고 회사가 수익을 더 내는 구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입석을 가득 태웠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당연히 버스 기사님과 그 다음에 그 회사 이쪽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렇게 중단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름들 중에서도 여기에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석을 금지하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버스가 또 편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 공모주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벤티지렉과 펨트론이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 두 친구의 기간 수요 측은 좋지는 않았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인프라 이런 기업이 청약에 돌입하는데 임상 일상 시험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상장했던 CRO 기업이 있었죠. 그 친구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상장 이후에 흐름이 나빴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하긴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친구는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3D 디지털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SAMG 엔터테인먼트가 청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 라고 봤더니 가장 유명한 거는 바로 캐치 티니핑,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는 파산핑으로 악명이 높은 그 친구를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유재석도 핸드폰 뒷면에 이 캐치 티니핑 캐릭터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그런 것도 나왔었죠. 그만큼 정말 인기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떨지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빈살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 수혜를 볼까요? 일단은 최근 올랐던 기업들은 대부분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진짜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때까지 주가는 오르지 않았지만 야 이 친구도 수혜를 볼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철도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SK증권에서는 수소와 방산에 주목을 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수소는 MOU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방산은 MOU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이 방산을 봐야 되는가 봤더니, 최근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게다가 올해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3개국을 방문하고 난 다음 성공 수출을 계약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미리 방산을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빈살만은 갔는데, 원래 빈살만은 한국 다음에 태국에 가서 APEC 정상회의를 한 다음에 일본에 들린 다음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날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이 돌연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을 안 간다고 해요. 원래는 가서 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취소가 되었고, 명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희망 회로를 최대한 돌려서 야 일본에 갈 필요도 없이 그 네옴시티 관련된 거 다 우리나라한테 맡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좀 낮겠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닉스 어디까지 하락해? 자,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하루아침에 10%나 급락했던 SK 하이닉스, 소문으로 보자면 1시간 늦게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 이 하락이 멈추나 언제 오르나 봤더니 키움증권에서는 일단 4분기는 영업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4분기에 적자를 낸다는 거겠죠. 온통 뉴스가 도배가 될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램 업황이 반전하는 내년을 생각하면 내년 초반부터는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적자 소식이 나오면서 혹시나 그 전으로 주가가 급락한다면 그때가 바로 SK하이닉스를 가장 싼 가격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번 월봉을 보도록 할까요? 자, SK하이닉스의 최근 13년 정도의 차트인데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현재 8만 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4분기에 적자를 낸다 그런 뉴스가 이제 연말이 되면 낼수록 나오겠죠. 그때 주가가 급락을 한다면은 아마도 마지막 매수 기회가 아닐까, 8만 원 내외로 온다면은 충분히 용기를 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언제 적자가 끝날지 그런 것들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혹시나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 이야기를 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 역발상 투자한다. 글로벌 디램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매우 나쁘다는 소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매우 나쁜 상황인데,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감산을 직접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우리는 감산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투자 여력과 자금 여력이 삼성전자가 빵빵하기 때문에 들어와 이렇게 외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치킨 게임 자신 있으니까 들어올 테면 들어와라, 우리가 다 씹어먹고 올라가겠다 라고 말한다는 거겠죠. 결국은 이때까지 입지를 위협받던 삼성전자가 이번 기회에 무리를 조금 하더라도 다시 격차를 벌리겠다, 이러한 목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 때리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괜히 모든 증권사들이 내년에는 이게 대박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괜히 그거 사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들죠. 아마도 기름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에 반도체 위주의 강세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수익성, 높은 진입장벽, 자동차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 등을,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당연히 내년에는 반도체 위주의 강세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반도체법으로 인해서 중국의 반도체가 많이 눌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아서 반도체 위주의 상승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정확히는 미국이랑 한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반도체가 성장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그랬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카뱅뿐만 아니라 한 달 전인가요? 카뱅이 멈춰서 모두가 힘든 적이 있었는데 어제는 K뱅크가 무려 7시간 30분 동안 먹통이었다가 복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먹통 방지법이 생기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보통은 당연히 이게 먹통 된다고 하더라도 큰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니겠죠. 분명 거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먹통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태원 상권이 침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태원 근처는 전부 다 침체를 겪고 있고, 그 이태원 사고 장소랑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이 침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안 좋나 봤더니 원래는 줄을 서서 먹던 맛집도 이제는 그냥 줄 안 서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며, 장사가 잘 되던 가게도 이런데, 그렇다면 보통 가게는 어느 정도일지 그 사장님들의 한숨이 느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언젠가는 이 아픔을 딛고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벤츠 전기차 우리 할인할게요. 원래 벤츠는 할인은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중국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가 9% 내렸을 때, 중국 시장에서 할인했을 때, 야 우리는 럭셔리인데 우리는 가격 안 내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무려 최대 4,400만 원이나 할인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쪽팔린 결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테슬라에 이어서 벤츠도 중국 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는 지금 현재 중국 신흥 전기차 브랜드가 매우 잘 나간다고 합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80%가 중국 브랜드라고 하니까 그 잘 나가던 테슬라와 벤츠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할인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과연 현대차, 기아가 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 방문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 이야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와 일본 입장 같은 경우에는 서로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유명한 것도 다른, 주체성이 확실한 서로 다른 나라로 느껴지지만,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태국, 필리핀 이런 나라를 말하면은 동남아 다녀왔어 라고 묻는 것처럼,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좀 먼 나라에서는 그냥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갔다 왔어 라고 말할 정도로 비슷해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쟁 상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난달 일본이 빗장을 풀었는데 지금 방문객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지난달에 방문한 외국인은 50만 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며, 참고로 한국은 30만 명 수준으로 일본보다는 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또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땅도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지만, 이왕이면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국적을 보면은 조금은 특이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 많이 방문한다고 하는데,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기생충, BTS, 블랙핑크 이러한 K 콘텐츠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문화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방문객이 많아지는 걸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쭉쭉쭉 성장해서 일본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무인 점포 절도 안 돼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으면은 아이 뭐 나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당연히 이러면 안 되겠죠. 한 지역에서 20대가 밀키트를 총 3차례 훔치다가 주인 아저씨가 물건이 없어진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격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는데 딱 마침 그 범인이 또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점포문을 잠그고, 야 이것도 가능하네요.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붙잡혔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무인 가게가 많이 늘어날 텐데 당연히 절도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사람이 없다 보면은 쓰레기도 잘 안 치우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은 개선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엔터주에 대해서 한번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 엔터주가 다시 시동을 조금씩 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엔터 업종이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며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3분기에 하이브, SM, YG, JYP 이 4개의 합산 매출은 8,934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무려 40% 증가했고, 전 분기보다 6%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엔터주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와중에 어떤 가수가 컴백하는지 확인하고 모멘텀 투자, 예를 들자면은 빈살만이 방한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주가 올랐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모멘텀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말에도 또 열심히 공부해서 기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